정말 무섭지 않아요? 라오스 국경을 거쳐 캄보디아에 도착한 메콩은 그 땅에 넘치는 풍요를 선물했고 와, 신기하다. 엄청 빨라. 저에겐 색다른 체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메콩강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가는 그 세 번째 여정. 집이 워낙 크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게 당장은 상상이 안 가요. 메콩강이 범람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호수. 뱀이, 이거 뭐, 입 벌리고 있는데. 그 변화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러 지금 떠납니다. 총 길이 4,000km,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메콩강을 찾아 인도 차이나 반도로 향합니다. 그중 오늘의 여정은 메콩강 하류에 해당되는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서 시작해 앙코르와트와 톤레사프가 있는 시엠립으로 향합니다. 중국에서 발원해 미얀마, 태국, 라오스를 거쳐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 이르게 된 메콩강. 이곳에서 바삭강과 합류하며 베트남으로 향하는데 우기로 불어난 강물은 보는 이를 놀라게 합니다. 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메콩강의 규모가요,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요. 그냥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네요.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가운데 강줄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이 물줄기는요, 이대로 이어져서 저기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바로 눈앞에 있는 이 강줄기 역시 굉장히 거대한데요. 이건 바삭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줄기는 그대로 톤레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물줄기들이 이렇게 나뉘고 모이는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수백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메콩강이고요. 대단하네요. 풍부한 유기물을 품고 있는 황토색 메콩강. 우기인 5월부터 11월까지 불어난 강물은 메콩강의 지류인 바삭강을 따라 역류하고 또 다른 물길을 만들어 주변의 논밭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푸놈펜에서 강을 따라 320km 거리에 있는 시엠립. 시엠립은 수도 푸놈펜이 세워지기 전인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크메르 왕국의 중심지로 번영을 이룬 곳이죠. 시엠립 남쪽에 위치한 톨레사프 호수의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호령했던 크메르 왕국이 세워졌고 그 영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크메르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약 400년 이상 거대한 정글 속에 묻혀버린 앙코르와트는 불과 150년 전에 프랑스인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죠. 이런 거대한 곳이 완벽하게 숨겨졌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이렇게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100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요즘 들어서도 1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신도시 규모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그런 거대한 도시라는 게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낸 세계적인 고대 건축물인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가 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규모가 크면서도 대칭이 이렇게 딱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무슨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딱 밧줄로 사각형 십자가형으로 딱 돼 있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딱 걷고 있는, 제가 세상의 중심이 된 느낌? 이런 느낌을 줘요. 그게 아마 이 완벽한 균형이랑 대칭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서로 1500m, 남북으로 1300m의 장방형 건축물인 앙코르와트. 내부로 들어서자 그 신비로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5개의 탑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과 그 벽을 가득 채운 부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엔 힌두 신화와 전설, 그리고 크메르 왕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우주의 중심이자 신의 영역에 도착하려면 외벽을 지나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 신기한 광경에 제 발길이 절로 멈췄는데요. Oh, what are you doing here? We're doing a Wow. picture of ourselves in the exact center of the Angkor Wat temple.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 카메라를 놓고서 이렇게 찍으면 지금 앙코르와트 정중앙의 꼭대기를 딱 이렇게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can you join me? Okay? Yeah, you can. 또 같이 찍어야죠. 예, 예. 야. 재밌게도 앙코르와트의 정중앙에 자기 자신을 담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Oh, I want to see. Let me see. 이만하면 잘 나오지 않았나요? Thank you very much. Bye bye. Have a good day. 삽시간에 유행처럼 번진 이곳에서 사진 찍기는 자리가 비기 무섭게 또 다른 여행자들로 채워집니다. 재밌죠? 다들 사람들은 비슷한가 봐요. 세상의 중심, 또 중심에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귀여운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앙코르와트를 세운 고대 크메르인들이 중심으로 생각한 곳은 바로 이곳 중앙탑입니다. 높이 65m의 3층 구조인 중앙탑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 속의 산, 수미산을 형상화시켜 만든 탑이라고 합니다. 사원 바깥쪽 못에서 한창 물놀이 중인 아이들. 우기로 불어난 못에서 우렁이를 잡는 거라는데요. 크메르 왕국 후예들의 천진난만함은 세상의 중심이고 싶은 욕망이라곤 없어 보이네요. 다음 여정은 크메르 왕국의 힘의 원천을 찾아 시엠립의 남쪽에 있는 톤레사프의 호수 마을로 향합니다. 시엠립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다 보면 캄보디아어로 거대한 호수라는 뜻의 톤레사프에 닿게 됩니다. 일명 육지바다로 불리는 톤레사프는 동남아시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한 호수로 캄보디아인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곳이죠. 지금 이곳에 배들이 일렬로 정박해 있어요. 여기는 톨레삽 호수에 있는 선착장인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수상 마을로 가게 돼요. 물 위에 떠 있는 마을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특이하고 또 굉장히 아름답겠죠? 좀 니스워. 쌉싸발? This one?
톤레사프는 여느 호수와 달리 물 위에 집을 짓는 수상가옥이 있어 유명한데요. 톤레사프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수상가옥이 밀집된 곳으로 향합니다. 재밌게도 수상가옥이 밀집된 마을은 건기와 우기, 호수의 수량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지금 찾아가는 매치레이 수상마을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우기로 인해 주위의 토지와 숲이 서서히 침수되고 있다는 마을. 우기가 되면 매치레이 수상마을 주민들은 거사를 준비한다는데요. 점립수와 마침 한 꼬마가 제 발길을 붙잡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이 굉장히 크네요. 저기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드은 씨 가족은 3대가 함께 이 수상가옥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정립사. 여기가 지금 아마 주방인가 봐요. 수상가옥도 육상가옥들에 있는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답니다. 여긴 부엌 아궁인가 봐요. 위험해. 집 구경을 하는데 꼬마가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며 나섭니다. 악어가 정말 있네요. 악어가 상당히 큰 악어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요. 마치 가축처럼 집 뒤 우리에 악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다 큰 악어는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 한다네요.គឺទឹកកំពុងតែមានការឡើងឡើងផងទៅក៏ទឹកត្រីចិត្តឡើងជ្រុលឡើងទៅលើទៅហើយជាពិសេសនេះវាមិនបានដោយសាររដូវគេបិទខាងជួលផលគេហាមកាត់មិនឲ្យយើង 물고기들이 번식에 들어가는 우기 때는 금어기를 두고 어족을 보호하는데요. 수입원이 없어지는 수상가옥 사람들은 물고기 양식이나 돼지, 악어 등을 키우며 생활합니다. 물 위에서 생활하는 수상가옥이지만 땅 위의 집과 별반 다르지 않게 가축도 기르고 수상 텃밭에 채소도 기르며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과 살림들을 싣고도 물 위에 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량의 대나무를 엮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대나무의 부력으로 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잘 썩어서 매년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요즘엔 빈 드럼통을 이용하는 집도 많다는군요. 부엌, 침실, 가축우리 등 주인이 원하는 구조대로 이어놓으면 집 한 채가 완성되는 것이죠. 드은 씨가 이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점차 불어난 물과 거센 바람을 피해 좀 더 얕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데 신기한 건 구조 변경 없이 통째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죠. 집이 워낙 크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게 당장은 상상이 안 가요.នេះជាក៏បារើបានទេនេះទាញទៅធ្ងន់ហើយបើរើបានចេញយើងទៅ បើអត់ទៅដែរទៅជាមួយទាំងអស់ទៅទាំងអស់តែម្ដង នេះប្រៃបោះត្រូវហ៎ 동력을 가진 작은 보트 하나만 있으면 이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5월부터 우기의 끝인 11월까지 약 7개월간
이사를 다닙니다. 와, 진짜로 저 작은 배가 이 커다란 집을 끌고 가네요. 가츠구리, 텃밭이 포함된 집 한 채가 정말 통째로 이동을 합니다. 보통 톤레사페 면적은 2,700제곱킬로미터지만 우기가 시작되면 메콩강의 물이 역류하면서 최대 규모는 16,000제곱킬로미터까지, 그러니까 6배 이상 확대되고 수심도 최대 7, 8m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불어난 강물을 피해 내륙 쪽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거죠. 육지에서의 이사와 다른 점은 이사하는 동안에도 일상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오면 가장 즐겨 먹는 게 모닝글로리 볶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돼지를 주는 거예요. 은근히 돼지가 상당히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물고기도 먹고 뱀도 먹고 모닝글로리도 먹고 채식과 육식을 이렇게 균형 있게 먹으니까 조금 부럽기도 하고요. 뱀과 작은 물고기로 돼지 먹이를 만드는 중인데요. 호수에서 얻기 힘들다는 귀한 소금으로 일단 간을 하고요. 정성껏 썰은 모닝글로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쌀이며 꽃게까지 정성을 다해 돼지 먹이를 끓여냅니다. 모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아낌없이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분이 고스란히 담긴 쌀겨까지 넣으면 돼지 먹이가 완성되죠. 그런데 어찌 돼지가 사람 팔자보다 좋아 보이네요. 물 위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마치 육지에서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나름의 규칙에 따라 물의 높이에 맞게 가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 집 남자들이 바빠집니다. 튼튼한 나무에 집을 단단히 묶어 고정시키면 이사는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사가 다 끝나고 숨을 돌리는 사이 이동식 상점이 집 앞을 바삐 오갑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데요. 저도 한 그릇 주세요. 코코넛 밀크에 생선 육수로 만든 소스를 넣으면 완성되는 크메르식 쌀국수인 ным 반촉. 이곳 사람들이 주로 아침에 먹는 비교적 가벼운 쌀국수라고 합니다. 고소함과 매콤함, 이 두 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맛입니다. 이사가 끝나면 우리는 짜장면 먹잖아요. 여기 똠레사 호수 사람들은 놈 만송을 먹어요. 수상가옥의 이사철이다 보니 쌀국수 장사도 잘 되지 않을까요? 그치 tật lối vậy bông tật lối ban mà ngày 40,000 chiang từ 50,000. 캄보디아인의 평균 월 수입이 10여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대목이 맞긴 맞죠. 비록 이사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매치레이 사람들의 삶엔 행복이 묻어납니다.
tới còn phải tới đưa nó 오! còn phải tới đưa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얼굴은 저에게 삶의 또 다른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